보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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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거야. 잘 잤니? 그래. 시작을 해보죠. 아우 더워라. 몇 번까지 풀었어? 3번? 뭐야, 되게 언제 하냐? 그 문제를 보면요, 1번은 사실 뭐 못하면 나가시고요. 2번 봅시다. 1번은 사실 뭐 할 필요 없지. 2번은 한번 보자. 2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여기서 좀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얘네가 흘러갈 텐데 규칙이 어때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 보통 이런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풀리니? 대입해서 나열하면 풀린다 하지. 그래서 내가 1부터 한번 넣어볼 거야. 근데 얘네 규칙성을 보니까 잘 봐봐. 만약에 얘가 AN 플러스 1이고 얘가 AN인데 얘가 그냥 상수예요. 그럼 얘는 뭐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등비 수열 맞지? 그냥 상수였다면. 근데 여기 있는 상수가 깜빡깜빡거리잖아.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얘는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 등비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A1이 지금 1이라고 주었거든. A2는 어때? 몇을 곱해야 돼?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4네요 공비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얘는 어떻게 되지? 9 빼기 7?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네가 같은 순서대로 계속 이제 얘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여기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 일단 쭉 나열이라도 해볼게. 8 4분의 1 뭔 4분의 1이야 미친 4 그리고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니네가 얘 합을 어떻게 찾아냈죠? 얘 합을 어떻게 구했어? 문제에서 구하는 게 1부터 14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구했냐? 2, 3, 4, 5, 6, 7, 봐봐. 일단 이거를 푸는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 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등비다. 맞냐? 그러니까 각각을 보면 등비는 아닌데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얘네는 등비가 몇이야? 마이너스 2고요. 얘도 이렇게 보면은 등비가 된다. 인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문제를 푸는 그냥 기본적인 해법은 뭐였냐면 홀수놈들 따로 짝수놈들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이야. 맞지? 근데 마침 얘네는 어때? 그 공비가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1부터 14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묶어? 그냥 한 번에 1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랑 8을 더하면 6이고 4랑 마이너스 16을 해도 마이너스 12가 뜨고 여기도 이제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를 보면 여기가 32가 뜨겠죠? A8이? 그럼 얘네도 보면 마이너스 아니 그냥 24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합을 비교를 해도 어때?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뜬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 합 그냥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공비는 마이너스 2인데요.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요 항의 개수를 몇 개로 놓는 게 맞아? 14개를 2개씩 묶었으니까 7개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요.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9 이렇게 뜰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문제를 조금만 확장해보자. 봐봐, 만약에 지금 공비가 2개 단위로 왔다 갔다 거리지. 만약에 얘가 3개 단위로 왔다 갔다 거리면 나는 얘를 몇 개 단위로 묶는 게 맞아? 3개 단위로 묶는 게 맞고요. 맞지?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2개씩 결국 묶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니? 요거
4까지를 물어봤어. 인정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시그마 1부터 13까지를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네는 어떻게 구할래? 뭐라고? 그지? 6개가 붙고 1개가 남는다, 맞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봐. 내가 요렇게 2개를 묶어. 그럼 맨 마지막에 13번째 놈이 하나가 남겠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 그냥 노가다로 구해? 이것보다는 요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얘네 규칙이 2개 단위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도 2개 단위로 끊어서 봤잖아. 요렇게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어때?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얘는 12고 얘는 마이너스 24. 똑같이 분비가 어때?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13까지 더하는 걸 물어봤다면 내가 여기에 1개가 남을 걸 아는데 앞에 1개가 남는 게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야. 뒤에 1개가 남는 건 내가 보기가 좀 힘들잖아. A13을 결국 구해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뒤에 2개씩 이렇게 묶고 여기 하나를 맨 마지막에 1을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쉬웠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오케이? 요런 아이디어도 조금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넘어갈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MJ를 푸는 이유는 문제풀이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조금 얻어가고 니네가 실전에서 그걸 떠올릴 수 있게끔 계속 니네가 이거를 복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금 알려준 그런 잡스킬들 같은 것도 조금 메모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오늘은 데이 3까지 할 거거든? 데이 1, 2, 3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교재를 보면 알다시피 홀수 데이는 수원이고요. 짝수 데이는 수투야. 그래서 오늘은 1, 3을 할 거야. 알겠지? 내일 수투 할 때는 2, 4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3번 한번 봅시다. 3번. 너네가 코사인하고 사인 그래프는 좀 많이 익숙해, 맞지?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본 적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탄젠트 함수의 기믹들을 진짜 전부 다 이용하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탄젠트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 탄젠트 x 플러스 a가 직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진대. 요것부터 한번 기본 지식부터 한번 살펴보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은 나한테 수원 배운 애들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x는 2분의 수원 배운 애들. 그래. 홀수 파이다 라고 설명한 적 있어. 물론 9는 마이너스가 붙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탄젠트 x 입장에서 탄젠트 x 플러스 a라는 건 평행 이동만 된 거지, 맞지? 실수배 이런 거 된 거 없지? 그러면 원래 얘 그래프는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을 거고 x가 2분의 파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맞니? 근데 얘 그래프가 지금 왼쪽으로 평행 이동이 됐어요. a의 범위를 봐봐. 0부터 파이까지네.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 직선 점근선이 요거래요. x는 마이너스 8분의 5파이. 얼마큼 가야 돼? 그냥 이 전체 세계관이 어디로 가면 돼? 그냥 여기로 가면 되잖아. 얼마큼 간 거죠? 얘와 얘의 차이? 8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a는 일단 8분의 파이일 거다. 요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놈이에요. 요 부등식 탄젠트 ax a는 내가 8분의 파이라고 구했어. 이거 더하기 탄젠트 8분의 8파이가 0보다 작아야 돼. 니네 아직 고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버려. 니네 방정식 부등식 왜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무조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이 아닌 이상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로 풀어야 돼? 함수로 풀어야 돼. 애초에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방정식 부등식 풀기 위해서라고. 고등학교 범위에서. 오케이? 그러면 얘를 봐봐. 내가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이 그래프를 통째로 그리는 것보다 뭐가 편해?
주는 게 더 낫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립니까? 주기가 몇이니?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몇이야? 8이잖아. 그럼 여기 정근선은 몇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8분의 파이거든. 걔는 어디 있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디에 있을까? 어쨌든 이쪽에 있긴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 말을 들어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8분의 파이 정확히 얘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쓰면은 얘가 어디 있겠다라는 게 딱 보여요. 탄젠트는 무슨 함수? 주기함수기도 하고 기함수라고. 기함수. 오케이? 나는 얘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탄젠트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고 봐도 무방해. 괜찮아?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얘가 되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탄젠트 8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빡세면 그냥 y는 탄젠트 8분의 파이 그린 다음에 얘네는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요 구등식의 정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 x가 0부터 8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 맞지? a가 8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요 해는 범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를 한 주기를 더 그려볼게요. 여기 정도에서는 x가 12가 될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은 또 어디겠냐?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지점은 얘 주기 몇이라고? 8이라고. 8. 그러면 여기서 8만큼 떨어진 7. 요 놈이 새로운 교점이 될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탄젠트 8분의 파이보다 이 함수가 작게 되는 지점은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x의 값은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지금 빵꾸 뚫려있지? 작아야 된다. 그럼 x는 뭐? 5 또는 6이 되니까 답이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탄젠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믹들은 그냥 다 하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홀수파인데 걔를 평이동해서 조금 바꿔보자. 괜찮아요? 그리고 탄젠트가 무슨 함수라는 거? 기함수라는 거, 원점 대칭이라는 거 요거 이용했고, 게다가 주기성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괜찮지? 오케이. 자,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니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적인 풀이랑 좀 스킬적인 풀이 둘 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 알겠지? 교과서적인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유추해야 될 건 있어. 잘 봐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면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맞지? 근데 그 커지는데 얘는 한계가 있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대. 그게 뭐야? 29야. 그러면 얘가 원소의 개수가 12개라는 거네. 이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디서 잘린다는 거야? 정확히 12에서 잘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요거는 풀이에서 계속 들고 갈 거야.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반박해 볼 사람 없죠? 괜찮지? 딱 29에서 A12가 잘려야 되는데 A13은 그래도 29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만약에 A13도 29보다 작아버리면 얘 원소개수 13개가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교과서적인 정의로 한번 풀어볼게. SN이라는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공식이긴 해. 이거는 뭐 좀 수열, 등차 수열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일수록 이 공식은 잘 안 쓰긴 하지. 맞지? 근데 하여간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 12개 게다가 초함은 몰라요. 하지만 항의 개수 11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7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6으로까지 나눠주면 얘가 12가 돼.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2a 플러스 11d가 12다. 일단 여기까지는 나와요. 불만 없죠. 괜찮지? 이 상황에서 지금 얘도 a와 d에 대한 식으로 내가 좀 전개를 해주면 a 더하기 11d에서 29 a 더하기 12d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는 미지수가 몇 개야? a랑 b 두 개지. 근데 이거를 마냥 두 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 등식이 하나 있거든. 그럼 나는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실상 미지수는 몇 개라고 봐도 돼? 한 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은 A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차가 자연수다. D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A 꼴 어식이 D로 바꿔준 다음 D에 대한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A라는 거를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6-2분의 11D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 플러스 2분의 11D에서 어떻게 돼? 6 플러스 2분의 13D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D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 2분의 11D가 23보다 작아야 되니까 11분의 46 이렇게 될 거고 얘를 6으로 빼면은 23이 될 거고 13분의 46이 되겠네. 얘는 3점 얼마 얼마고 얘는 4점 얼마 얼마죠? 그럼 D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4밖에 안 된다. 그러면 D를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A도 구할 수 있겠지? A를 구하고 A15를 구하면 되는 문제.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몇이 나오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에서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A15라는 놈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4 곱하기 14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56이죠? 그래서 답이 40이가 되는 거야. 됐니? 다 답은 구했니? 근데 이렇게 구했니? 이렇게 안 구했어? 뭐 어떻게든 뭐 구했으면 뭐 훌륭합니다. 좋아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공차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D가 4이다. 요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요건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고 난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봤어. 자, 일단 나는 수업 배운 친구들이라면 요거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A, N 얘는 등차 수열일 때 얘는 기울기가 공차인 1차함수다. 맞니? 왜 그런 거야? A, N이라는 놈은 A 플러스 N-1D죠? 근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dn 더하기 a-d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맞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n에 대한 함수로 얘를 바라보면 정의역이 자연수이면서 1차 함수 꼬라지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SN은
0,0을 지나는 무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 맞지? 얘는 왜 그런 거야? SN이라는 놈을 공식을 또 뜯어보면 2분의 n 2 더하기 n-1d잖아, 그지? 얘를 또 n에 대한 함수로 풀어보면은 얘는 n제곱 2차 함수잖아, 맞지? 게다가 그 2차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 2분의 d의 n제곱이 된다. 괜찮죠? 거기다가 더하기 네모 n 이렇게 들어가고 상수항은 없을 거야. 왜? n으로 전부 다 묶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고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은근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얘를 쓰진 않을 거야. 이거를 쓰는 경우가 다음에 나타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알겠지? 지금은 이걸 쓸 거거든. 자, 봐봐.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인데 얘는 공차가 자연수예요. 증가하는 함수야? 감소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x축도 한번 그려보자. 실제로는 뭐 n축이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놓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일단 놔야 된다 그랬잖아. 12부터 13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어딘가 29가 있을 텐데 내 말을 들어봐. 29라는 놈은 여기에 정 가운데 있니? 조금 왼쪽에 있니? 조금 오른쪽에 있니?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대충 29 그냥 이쯤 놓을게. 오케이? 이거 나 몰라? 그러니까 왜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왼쪽을 좋아하시나요? 왜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놓은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일단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내가 요 식을 바라봤을 때 얘 원소의 개수가 12인데 집합의 얘 모든 원소의 합이 72래. 요것도 나 요 식 싫어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이 등차수열의 합을 내가 바라볼 때는 두 가지로 좀 바라봐. 뭐야? 집합의 얘 원소가 10인데 얘는 A1부터 A12까지 바라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A 더하기 B, A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 아니냐. 맞지? 오케이? 이렇게 바라볼 때 얘 값은 뭐가 돼? A는 실제로 몇 개가 있냐? 12개가 있겠죠. 게다가 D라는 놈은 A 초항은 D가 없지. 두 번째 항부터 D가 하나 나타나지. 세 번째 항은 D가 두 개고. 그러면 총 1부터 11까지 다 더하면 1부터 11까지 더하면 몇이냐? 66D. 이게 70이다. 이런 식을 더 많이 쓸 거고요. 이런 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도 돼? 등차 중앙의 입장에서도 좀 바라볼 거거든. 자, 봐봐. A1, A2, A3 점점점에서 A10, A11, A12 여기까지 있어. 얘네는 특징이 뭐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양 끝에 더한 놈, 얘 더한 놈, 얘 더한 놈이 전부 다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 정중앙에 있는 놈이 뭐냐? A6.5? 그지? 6하고 7이 공존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이렇게도 바라봐도 된다고. 지금 얘는 다 합쳐서 72야. 근데 얘를 두 개씩 묶었어. 몇 뭉탱이가 생겨? 6뭉탱이가 합이 72라고. 그럼 한 뭉탱이의 합은? 한 뭉탱이의 합은 몇이야? 12일 거 아니야. 72를 6으로 나누면. 괜찮죠? 그러면 나는 A6과 A7을 더한 놈이 12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A6과 A7을 더하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5D 더하기 6D니까 11D다. 뭐 어쨌든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오히려 더 많이 애용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요 식을 바탕으로 이걸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잘 봐. A6과 A7 얘의 값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이번에는 뭐? 정 가운데. 이 정 가운데는 몇이라는 걸 알아?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라고? 12라고. 그럼 정 가운데는 그거의 평균이잖아. 몇이야?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거를 일단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지울게요. 그럼 결국 내가 이 짓거리를 계속 왜 하느냐? 잘 들어봐. A6과 A12 얘는 몇 차이지? 6D 차이지. 7과 13도 몇 차이야? 6D 차이야. 근데 그럼 봐봐. 여기는 정 가운데거든. 여기는 정 가운데인지 조금 왼쪽인지 조금 오른쪽인지 모른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여기를 바라봤을 때 얘와 얘는 몇 D 차이가 나? 정확히 6D 차이가 나니? 그건 아니야. 근데 6D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유출한 건 뭐냐면 6에다가 6D를 더하면 그게 정확히 29야? 아니야 29쯤 된다. 근데 D는 뭐라고? 자연수로 넣어봐. 뭐가 넣으면 뭘 넣으면 될 거 아니야? 4요. 그래서 D가 4. 난 이렇게 넣었어. 오케이? 대충 29쯤 되는 게 뭐가 있을까? 4 넣으면 30 되는데 알고 보니 얘는 또 정 가운데 어떤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만약에 30이었다면 또 정 가운데가 됐을 거 아니야. 인정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15를 구해라. 그러니까 D가 4인 거를 알아냈으면 A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왜? 내가 아까 이거 구해놨잖아. 뭐야? 2A 더하기 11D가 12다. 이거 구해놨잖아. D 그냥 4 집어넣으면 A가 또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을 바라볼 때 얘가 기울기가 공차인 1차함수다. 요거를 이용해서 흐름만 살펴보는 걸로 도구를 쓴다면 꽤나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안 돼. 니네가 등차 수열을 이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거에 대한 연습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라면 현우진이 인강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현우진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 뭐 그랬던 것 같아. 현우진 따라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수험생 때 수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뭐야 현우진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현우진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겹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럴수록 뭐 안 좋아져. 뭐라고? 그럴수록 좀 더 짜쳐? 네. 오케이, 알겠어. 그래도 내가 만든 거라고 하기엔 또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5번을 한번 보자. 자, 항상 모의고사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지, 그지?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만 더 잡고 들어갈까?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요거는 이해하기고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뭐 A제곱을 기준으로 볼게.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다. 여기에 코사인 A를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느낌. 괜찮지?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들어봐 시기가. 들어봐. 우리가 어떤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너네는 명확하게 잡혀 있니? 언제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잡혀 있어? 자, 봐봐.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건 일단 차치를 하고 볼게. 알겠지? 이 두 개, 이 요요 등식을 한번 볼래? 어떻게 나와 있어? 각 두 개, 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니? 그리고 얘는 어때? 각이 몇 개 나와 있어? 한 개밖에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변은 세 개가 나와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내 얘기를 들어가. 어쨌든 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면 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얘는 지금 미지수 4개지. 얘도 지금 미지수 4개지. 그럼 우리는 4개 중에 몇 개만 알면 하나를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야? 3개만 알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나는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각 2개, 변 1개를 줬어. 내가 각 2개를 알고 변 하나를 알아. 그러면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각 2개, 변 하나를 알아.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왜? 코사인 법칙은 각 2개를 쓸 수가 없거든. 인정하시지? 오케이? 게다가 각 1개, 변 2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때? 얘는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돼요. 그럼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쓸래? 라는 거예요. 어때요?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 우리가 삼각형은 총 몇 가지 조건이 있냐? 6가지 조건이 있지. 각이 몇 개야? 각이 3개고 변이 3개란 말이야. 근데 그 6개의 정보를 나는 다 알 필요가 없어.
니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야.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려면 어떤 합동이 있어? SSS 합동이 있고 SAS 합동이 있고 ASA 합동이 있었잖아. 맞아요? 다 조건이 뭐야? S가 뭐야? 변이고 A가 앵글 각이잖아. S는 뭐냐? 그 변이 영어 센텐스. 센텐스야. 스트링. 스트링? 그거 너무 짜치지 않냐? 스트링은 좀 그렇지 않냐? 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변이든 각이든 세 개만 알면 나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근데 그 각 한 개, 변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해봐. 니네 SAS 합동을 배웠을 때, 처음 배웠을 때 그 A는 뭐여야 된다고 배웠냐? 끼인 각이어야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 A, B, C라는 요 삼각형이 있어. 지금 저거 기준으로 볼게. 내가 여기를 알아. 그리고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알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라고 쳐봐.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죠. 그러면 A 제곱을 내가 구할 때는 그냥 B 알고 C 알고 여기를 알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A를 구할 수 있지. 맞지? 너네가 경험적으로 만약에 끼인각이 이렇게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이게 아니라 뭐가 주어진 경우? 만약에 C를 알고 B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들어가. 이럴 때 니네는 항상 좀 곤란하지. 왜 그런 거야? 내가 구할 부분이 X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집어넣으면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CX의 코사인 뭐 B다. 뭐 이런 식으로 놓잖아. 이러면 항상 무슨 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잖아. 이거 계산하는 거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2차 방정식 때 보니까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나올 때 아 씨발 뭐지? 이건가?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얘는 원래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인정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헷갈리는 건데 결국 각 하나 변 두 개 나와 있을 때 내가 코사인 법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끼인각이 나온다면은 얘를 쓰는 게 더 좋아. 코사인 법칙이. 근데 그게 끼인각이 아니야.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면 쓰되, 그러니까 이거야. 어떻게 하면 끼인각이 나와 있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끼인각이 아니야. 그럼 뭐부터 시도를 하냐면 얘부터 시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얻어지는 이쁜 뭔가가 없어. 그러면 이거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만약에 변 3개가 나와 있어. 그러면 SSS 합동이지. 그럼 걔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뭐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조건은 내가 어떤 삼각형을 하나로 특정 지으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건을 3개 알고 있는 삼각형은 깡패예요.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3개의 조건도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되는 삼각형은 뭐야? 2개만 알고 있어. 사실 1개만 알고 있는 삼각형은 거의 그냥 폐기물이요. 쓸 일이 없어. 2개만 알고 있으면 하나만 구하면 다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이 삼각형을 볼 때 내가 조건 3개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이 있는가를 일단 찾아보고 그걸 찾았다면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연계해서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걸어 들어가 보자. 문제 조건이 뭐래?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래. 벌써 변 3개 다 줬지. 그러면 니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들어봐.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각A, 각B 가치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니네 이거 안다고 각A, 각B 가치 다 구할래? 그 코사인 값 다 구할래? 그러진 않아.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얘네의 각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요거거든.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1이래. 맞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야? 여기야. 그럼 나는 얘각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 지금 요 각을 구하라는 건 결국 어떤 삼각형을 이용해라라는 거야. 요 삼각형을 이용하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삼각형을 이용하려면
얘 사인 값도 물어봤잖아, 맞지? 물론 코사인 값을 물어보든 사인 값을 물어보든 상관없는데 얘를 물어본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쓰라는 거고. 그럼 뭐가 필요해? 여기가 여기 변을 알든 여기가 여기 변을 알든 해야 돼, 맞지? 근데 그거는 조건이 두 개나 필요한 거잖아. 너무나도 좀 고달프잖아. 내가 아까 그랬지 뭐? 변 하나 알면은 쓰레기 조건이야, 폐기물이야. 근데 사인 법칙은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는 거의 조건 두 개급이야. 오케이? 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그게 2R이다 이거니까 그냥 변 하나 각 하나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2R. 괜찮아? 그러면 나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사실 사인 법칙 쓰기 굉장히 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실 ARS에서 처음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 읽어보면 뭐래? APQ의 외접원으로 처음에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 APQ가 일단 무선이라는 거거든. 근데 APQ 요것도 잘 봐. 내가 문제에서 요 A는 어차피 삼각형 ABC는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값이는 다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니까 A를 구하면 이 sin A분의 3이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외접원의 지름이고, 그리고 그 지름을 이용해서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면 된다라는 로드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이 모든 조건을 알고 있는 세 개의 삼각형 중에서 마침 뭘 골라야 돼? 코사인 A를 골라야 하는 거야. 그 값은 2 곱하기 4 곱하기 6에 16 더하기 36 빼기 64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사인 값을 써야 되니까 sin A분의 PQ, 요게 코사인이 4분의 1이면 사인이 뭐냐? 4분의 루트 15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러니까 루트 15분의 12가 되고 그게 2R이다 여기서. 판단됩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이걸 이용해서 또 뭐 두고 할 거라고? sin RAS 분의 RS. 요것도 뭐라고? 2R이다. 루트 15분의 12가 된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야. 괜찮죠? 그러면 RS가 몇이야? 1이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으면 sin 제곱 RAS, 얘 역수 취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지. 144분의 15가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은 48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5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남이 답을 159라고 했니? 어? 아 심지어 10도 잘못 더했어. 아니지. 야야야, 욕하고 있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니네는 어떤 조건을 이용할지 일단 펜부터 내지 말고 좀 로드맵을 짜봐. 알겠지? 요 삼각형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자, 6번 봅시다. 이 문제는 거지 같은 문제일까? 고마운 문제일까? 거리가 너무. 난 고마운 문제라고 생각해. 왜? 야, 미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리기 쉽잖아. 이게 K가 아닌 게 어디여? 인정해? 고마운 문제예요. 그럼 난 얘 그래프를 좀 그릴 필요가 있는데, 잘 들어봐. 니네 지수함수 빠르게 잘 그리는 꿀팁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자, 너네도 다 알다시피 A의 X승은 무조건 0보다 커. 인정해? 이 A가 0에서 1 사이든 1보다 크든 무조건 얘는 0보다 커. 인정하니? 근데 그러면 요거 봐봐.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럼 나는 2분의 5에서 항상 0보다 큰 놈을 뺄 거야. 그럼 얘의 Y 값은 항상 2분의 5보다 어떻게? 작겠죠. 근데 그건 무슨 뜻이야? 지수함수는 반드시 점근선 하나를 가지는데 그 점근선이 뭐라는 거야? 2분의 5라는 거야. 왜? 2분의 5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2분의 5에서 양수를 항상 빼야 돼.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져. 괜찮니? 게다가 저거를, 그러니까 니네 지수함수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어때? 이렇게도 그려주고 이렇게도 그려주고 이렇게도 그려주고 이렇게도 그려주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결정 짓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로 결정 짓는 됩니다. 잘 봐. 니네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굉장히 많이 봐왔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는 무슨 함수니? 증가함수죠. 맞지? 맞아? 얘는 증가함수야. 나는 모든 지수함수를 a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알겠지? 모든 지수함수를 이걸로 받아봐요. 무슨 말이냐면 2의 x승이 있을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x승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라고. 얘는 감소고요.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얘 플러스 곱하면 뭐야? 플러스 증가함수.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감소.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감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알겠지? 그럼 나는 저 그래프를 보자마자 어차피 얘의 정면선은 y는 2분의 5일 텐데 쟤는 무슨 함수임을 알아? 증가함수임을 아니까 얘들아 증가하면서 정면선이 여기여야 되는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냥 바로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구호로 로그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알겠지? 하여간에 내가 y는 f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잘 봐. 우리는 y축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좀 제대로 그려봐야 되잖아. y축을 그리는 건 쉬워요. 어떻게? x에다 0 집어넣어볼래? 2분의 5에서 1을 빼면 되니까 2분의 3 뜨지. 그러면 2분의 3이 y 절편이라는 소리인데 2분의 3은 양수잖아. y축이 어디 그려져? 여기 그려져. 얘가 0,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y축도 제대로 그린 이런 그래프가 탄생하겠죠. 괜찮니? 근데 나는 fx만 볼 게 아니야. gx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 마이너스 fx도 그려달라.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그리지? 그지? x축 대칭이지. x축 대칭. 그럼 봐봐. 얘를 내가 그대로 x축 대칭을 할 거야. 어떻게 대칭을 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놓고 봐봐. x축 대칭을 할 거면 얘의 x절편과 얘의 x절편은 똑같겠지. 그러면서 얘는 밑에 내려오는 0,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거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해되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와 fx와 마이너스 fx를 다 그렸어. gx는 지금 어떻게 찢어져? 어떤 x는 k를 기준으로 k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왼쪽은 분홍색, 오른쪽은 하얀색. 요거를 그려달라. 요 소리.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밑에 조건 한번 읽어볼래? 방정식 gx equal n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다. 이것도 뭘로 봐야 돼? 방정식 함수로 바라봐야 돼. 맞지? 오케이? 그러면 y는 n. 이건 어디 있니? y는 n은 어디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얘네가 해가 두 개가 되는 놈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잘 들어봐. 지금 나는 K를 기준으로 얘를 지금 나눈 게 아니야 아직. 그냥 이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바라보자. 얘네는 만약에 y는 여기에 있어. 그럼 어때? 실근 하나 가져. 그리고 쭉 올라와. 이러면 두 개가 생길 수 있죠. 두 개 한 다음에 n이 0이면 가능해? 실근 하나 가지잖아. n이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일단 후보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K가 대체 어떻게 잘리길래 제가 실근이 안 가질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나는 궁금한 거야. 맞지? 오케이? 크라운드 펀딩을 한번 해볼까? 뻔수!
스탑 외치면 돼. 네가 원하는 구간에 스탑 외치면 돼. 알겠지? 스탑. 오케이. 여기로 한번 적어보자. 알겠지? K가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K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지금 여기 X절편은 그대로 가는데 내가 그래서 K를 기준으로 왼쪽은 핑크색, 오른쪽은 하얀색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자. 지금 마이너스 fx 핑크색 쪽에 등호가 있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 정근선은 이쪽에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y는 n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n이 존재하니? 존재해. 어디에 존재해? 여기에 존재해. 맞지?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잘랐을 때는 해가 존재하네?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더 가볼까? 경원이 네. 스탑해. 스탑. 여기 이쯤 오케이 요즘 스탑할게요. 얘가 이렇게 넘어왔어. 좋아. 여기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y축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정근선 이렇게 그려지고 핑크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하다가 여기서 점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맞지? 이런 경우에는 어때? 아까랑 똑같이 이쪽에만 있으면 사실 교점은 두 개가 나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야 K가 영원히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건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실수였다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어때? 정수 n이잖아. 그럼 그 정수 n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지금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일 1, 2였어.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정근선이 y는 2분의 5걸라. 얘가 극까지 치달아서 딱 한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딱 언제야? y가 2랑 만날 때잖아. 맞지?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가 되도록 한 정수연이 존재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까지 이 K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랑 만날 때? 만약에 얘가 y는 2랑 정확히 만난다면 다시 여기 있는 놈이 2, 뭐식이라면 뭐식이 콤마 2라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아. 이게 y는 2라면 이때 얘네를 교점이 두 개가 만들게 되는 그 n이 존재해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 경계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 x는 k라는 게 여기 있는 이 k라는 게 어떤 지점이어야 돼? y의 값이 딱 2가 되기 직전까지는 괜찮은데 정확히 딱 2가 되는 순간 얘는 저거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그 k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좋을까? 이 하얀색 그래프가 뭐야? 저항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5. 요게 뭐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고요. 그 2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넘겨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승이네. 요게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그지? 그 말은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러면 k가 2일 때부터는 어떻다는 거야? 해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정수 k는 어떻게 돼야 돼?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몇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야? 1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야.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쭉쭉쭉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되지 않나? 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이것만 구하면 어때? 존나 끝도 없잖아.
뭔가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K가 언제까지 왼쪽으로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왼쪽으로 가는 걸 체크를 해보려면 아까 범수가 K 여기로 체크를 했을 때 괜찮았지? 더 가볼 거야. 알겠지? 오케이? 왼쪽으로 가볼게. 여기 스탑 해봐. 여기? 여기 닫고 싶지, 그지? 마음속으로는 여기 닫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 그 S반이니까 그냥 스킵할까? 대충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으면 어때? K 기준으로 왼쪽은 핑크색, 오른쪽은 하얀색 이렇게 그리기로 했잖아. 그러면 두 개의 점이 맞붙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만 다 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Y는 2라는 놈이 얘랑 같지 않으려면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어야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fx에는 등호가 붙어 있어요. 아까는 등호가 안 붙어 있었잖아, 맞지? 그럼 등호가 이번에는 붙어 있거든. 내가 저거 기준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Y는 2랑 생기는 교점, 그때가 K라고 하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2분의 5고요. 이렇게 여기가 뭐 5, 2 또 이렇게 뜰 거야. 근데 여기는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하얀색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걸 만족하는 교점이 두 개인 정수 n이 존재하니 이 경우는 존재하잖아. y는 b랑 만나잖아. 그치? 그럼 내가 구하는 요 k의 값은 일단 구해볼게. 요 핑크색 함수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5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니까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볼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x승이 2분의 9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양면을 로그 취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로그 1을 밑으로 한 2분의 9일 거야. x라는 놈은 마이너스 2 로그 2를 밑으로 한 2분의 9겠죠? 대충 몇 점 되냐 이거? 2도 위로 올려볼게.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4분의 81 이렇게 볼게. 4분의 81은 20.25지. 로그 1을 밑으로 한 16이 4잖아. 그럼 얘는 대충 마이너스 4점 얼마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4점 얼마보다는 K가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어쨌든 나는 K가 정수였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만약에 이 문제를 너네를 낚이려고 냈으면은 등호를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붙였으면 답이 6개가 나오든 7개가 나오든 애들이 막 갈렸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저 밑에 등호가 붙어있으면 여기에 등호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2까지 포함해서 답이 7개 이렇게 나왔었겠죠. 좀 엄밀하게 문제를 좀 설계를 하면 됐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좀만 쉬자. 7번 볼게요. 너네가 잘하는 뭐야? 뭐다? 그지? 가네스 공업이라고 하죠. 역추적 문제죠? 이거 사실 얘는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달가워하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진짜 뭐 발상 이런 게 필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고1 애들 있지. 걔네들이 그때 당시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중3 때 중3 애들 중에서 수1을 하는 선행을 띄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걔네들 중3이다 보니까
수원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낮죠. SD를 삼각함수 할 때 막 다 뒤집어 막 씨발 죽을라 그랬어. 저게 뭐예요 씨발 막 이러면서 그래프가 막 꾸물텅 거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 그 정도로 수학적인 성취도가 높지 않은 애들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할 때 뭐 등차 등비는 괜찮네요. 등비수열 괜찮네요. 시그마 들어가고 와 씨발 시그마는 계산이 뭐 족같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이랬어. 그냥 그 정도 애들이야. 걔네들한테 이 문제 주잖아? 잘 풀어요. 얘네한테 필요한 건 AN과 AN 플러스 1이 뭘 의미하는지. 얘들아 이건 수열이라는 건데 n번째 놈과 n 플러스 1번째 놈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만 알려주면 누구든 해. 우리 엄마도 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수포자가 있어서 모르겠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역추적 한번 해볼까요? A19는 몇 가지 경로가 있어. 위로부터 왔는지 밑으로부터 왔는지 몰라. 아직 위로부터 한번 왔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A19는 뭐가 됐겠냐? 얘는 2의 5승이야, 맞지?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꼬라지가 될 수 있으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5면 되지. A19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니? 될 수 있어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서 6을 뺄 거야. 그러려면 A18이 뭐면 되니까? 1이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나는 요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약간 이런 식으로 살펴보거든. 저번에 내가 뭐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했을 때 이런 수열 문제는 제어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어떤 제어냐면 봐봐. 항상 얘네는 좀 비슷한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N이 만약에 0보다 크면 그러니까 AN이 큰 수가 되면 몇씩 빼줘라? 6씩 빼줘라. 그렇게 하다가 X축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봐. 얘가 음수로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나? 2의 마이너스 AN승이면 얘가 갑자기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 퉁 커지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렇게 간다. 얘가 이거보다 더 내려가네? 그럼 어떻게 돼? 더 올라가는 거야. 어쨌든 얘네 값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좀 제어를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너무 커지면 좀 줄여주고 숫자가 음수로 가는 것 같으면 다시 팍 띄워주고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그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면 A19라는 놈 이렇게 해서 팍 떠서 A20이 32가 됐을 수도 있지만 어디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 38로부터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봐봐. 위에 거 밑에 거 뭐 먼저 할까? 나 위에 거 한번 먼저 해볼게. 잘 보세요. A17은 어떻지? 1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AN승이 1이려면 AN은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근데 AN이 0이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위의 경로는 절대로 못 오고 A17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 밑에 경로로 와야 되고 그게 7이다 이 소리지. 그럼 A16은 1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가 6을 계속 더했을 때 결국 이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순간은 언제야? 얘가 2의 거듭제곱꼴일 때. 맞지? 아까 32일 때 갈라졌던 것처럼 얘가 2의 거듭제곱꼴이면 이렇게 갈라진다는 소리야. 근데 2의 거듭제곱이 나올까? 왜 안 나와? 홀수다. 그치. 얘는 홀수예요. 무조건 홀수야. 그럼 어때? 홀수가 2의 n승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쭉쭉쭉 가서 A의 1 이 놈은 몇이 돼야겠어? 계속 그럼 60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18 기준으로 6을 17번
있겠죠. A18이 1이라서 여기다 1이라고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얘 값은 103 이렇게 가라나?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얘는 어때? A18 정도까지는 44, A19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50 이렇게 쭉쭉쭉 갈 거 아니야. 맞아? 얘는 어때요? 얘도 60 계속 더할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2의 거듭제곱꼴이 나타날 수 있니? 나타날 수 없어? 왜? 6에 플러스 26 이렇게 해서 는 2, 4, 8, 4 카드 쓰고 이렇게 별거 해보면 안 돼. 보면은 안 돼. 덜 넣어본 거 아니야? 마지막에 넣어. 봐봐. 만약에 얘가 흐름 안 끊기고 계속 6이 더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2를 기준으로 6을 몇 번 겪었어? 19번 겪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32는 A20이에요. A20이 A1이 되려면 D를 19만큼 겪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32 더하기 19, 54니까 114. 그럼 얘가 뭐가 돼? 146 이렇게 돼. 이것도 물론 가능한 숫자야. 맞지? 물론 가능한 숫자야. 근데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2의 n승이 있었다면 그 2의 n승은 뭐보단 작은 숫자일 거야? 146보단 작은 숫자일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128일 수도 있고요, 64일 수도 있고요, 32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어떤 꼬라지로 나오는? 32 더하기 6 곱하기 네모가 되는 그 꼬라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얘도 32 더하기 6 곱하기 네모의 꼬라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얘는 넘어가면 얘 32거든? 32가 6에 대해 쓸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넘어가면 96인데? 96은 6 곱하기 네모가 몇인데? 16이면 2인데? 되는데? 되는데? 아쉬운 거지. 되는데? 그러면 어떤 A 네모가 128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뭐 AK라고 하면 그럼 얘의 AK-1을 역추적할 때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냥 얘 흐름대로 134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128은 2의 몇 승이에요? 2의 7승이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마이너스 7은 안 돼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6을 뺐으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운 좋게 맞으신 거고요.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뭐밖에 없다? 146이랑 103밖에 없고 더하면 249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좀만 쉬다가 데이 3 한번 가봅시다.